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MI텍입니다. 자, MI텍에 대해서는 제가 며칠 전에도 좀 분석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지금 보시면, 자, 고령화 시대 숨겨진 최대 핵심 수혜, 소형주, 영업이익률 30% 글로벌 독과점, 의료기기, 압도적 1위, MI텍 이렇게 말씀드렸고, 사실 제가 MI텍을 분석해드릴 당시에 주가는 약 7,400원대였습니다. 현재 주가는 약 8,000원 돌파했죠. 저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매수를 진행했었고, 당연히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MI텍도 저 역시나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4월 10일에 MI텍 매수하였습니다. 이렇게 좀 실시간으로 말씀드렸죠. 현재로서는 약 8%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주가가 꽤나 빠르게 오르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노이즈로 인해서 사실 주가의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구간인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꽤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정도부터가 시작일 가능성이 저는 꽤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추가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연히 제가 추가 매수를 진행할 때에도 지지라인이 조금 더 확고해진다거나 혹은 변곡점이 만들어질 때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추가 매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럼 제가 왜 MI텍을 여전히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매우 강하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어떤 식의 그런 흐름이 좀 있었었냐? 예, 지금까지는 미국 올리원이었죠. 뭐 금융시장이든 뭐든 미국 올리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유동성이 퍼지고 있는 게 느껴지고 있어요. 다극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게 제 눈에는 이미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장성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평가된 국가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국가들 사이에서도 소외되어 있었던 그런 중소형주들, 성장 중소형주에 대한 그런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 제 눈에는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성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형주라는 점에서, 그에 따라서 기관들의 커버가 없었다는 점, 따라서 유동성이 워낙에 말라 있었기 때문에 특정 섹터, 특정 대형주들만 수급을 쓸렀던 것이 이제는 그런 수급이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몇 종 말씀드렸죠. MI텍, 그리고 지니언스 이런 기업들을 말씀드렸고, 지니언스 같은 경우도 저는 굉장히 좋은 수익을 냈죠. 그리고 현재로서는 매도한 상태인데, 수익 실현한 상태인데 역시나 꾸준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니언스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더 기회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는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드려서 투자를 진행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케이프 매수한 겁니다. 오늘 오전에도 케이프 매수했어요. 이런 식으로 사실 성장주임에도 불구하고 소외되어 있다는 이유로 제 가치를 받지 못했던 중소형주들에 대한, 특히 초소형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저는 올라올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증시로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이상은 특정 섹터 내에 있는 대형주들만 오르는 게 아니라 같이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소외되었었던 초소형주들, 중소형주들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왜 그렇게까지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MI텍은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텐트, 소화기관 스텐트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 스텐트가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뭐 장이 막힌다거나 뭐 위장, 담도라던가 아니면 대장이 막혔을 때 그 스텐트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텐트의 특정이 사실상 수작업으로 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량적으로 똑같이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작업으로 하나하나씩 생산해야 되는 그런 요소다 보니까 MI텍이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의료용 스텐트를 만들 수 있는 국가는 별로 없어요. 중국을 제외한다면은 미국, 유럽,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미국과 유럽은 이미 한국인들과 비교했을 때 손재주가 좋지가 않아요. 한국인들이 손재주 좋은 걸로 유명하죠. 이에 따라서 변압기라던가 조선 이런 것들도 수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 따라서 한국이라던가 일본의 조선업이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유들도 수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텐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력이 전혀 딸리지 않는 가운데 인건비가 워낙에 저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워낙에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또한 갖춰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중소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에서 독과점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면은 아시아 시장은 압도적인 1위예요.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는
압도적 1등이고요. 한국, 일본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이미 40%를 찍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점유율이고 독과점을 이미 이루고 있어요.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진출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이 2등입니다. 2등. 그만큼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뭐 그 외에도 북미라던가 남미 이런 쪽으로도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내수 기반의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을 하고 있고, 심지어 재무를 보더라도 좀 간단하게나마 좀 살펴드리면, 자, 2,500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FDA 요청이라던가 아니면은 글로벌 시장에 대한 진출, 특히나 한국 시장도 턴어라운드를 올해는 진행할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었고요. 그에 따라 대형 병원들이 의료기기들을 주문을 안 했어요. 주문을 아예 멈췄습니다. 그런 것들이 올해부터 서서히 풀리게 되면서, 서서히 정상화가 되면서 이제부터는 이제 의료기기라던가 이런 이제 주문을 이연시켰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기순이익도 작년에 183억으로 30% 이상, 40% 가까이 성장했었는데, 저는 올해도 230억 정도는 충분히 찍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업 시가총액이 2,500억이고 단기순이익이 올해 230억 정도 찍힌다고 가정했을 때 성장률은 역시나 30%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률은 무려 32%입니다. 순이익률은 34%예요. 그 정도로 워낙에 독과점적인 시장에 형성하고 있다 보니까 매우 뛰어난 영업이익률과 성장성, 그리고 이런 순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약물 방출 스탠트를 통해서 재합착률을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스탠트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협착률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스탠트의 대부분이 협착률을 막지 못하는 게 문제인데, 이런 MIT의 제품 같은 경우는 협착률을 잘 막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이미 약물 방출 스탠트를 통해서 생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로 내년 하반기, 내년 4분기 정도 때부터는 생체 흡수, 그러니까 스탠트를 굳이 인위적으로 빼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가 리프팅 실처럼 똑같이 스탠트도 인체에서 흡수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이미 FDA로부터 이제 요청이 되고 있는 것이고, 허가를 받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약물 방출 같은 경우도 항염 방출, 그러니까 그 소화기가 막혔을 때 그쪽에서 항염 염증에 대한 그런 저항성을 낼 수 있는 그런 약물 방출도 이미 작년 내년 하반기 정도면은 FDA로부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 시장에 대한 확대가 있고요. 생산 능력 꾸준하게 확충하고 있어요. 이게 수작업이다 보니까 인력을 채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인력의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일단 MI텍은 인력 채용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그만큼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인력 채용도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워낙에 유럽이라든가 미국에 비해서 한국인들의 그런 손재주가 워낙에 좋고 인건비가 저렴하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은 뭐 차원이 다르게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5년 내에 글로벌 1위를 하겠다는 추세표를 던졌는데 이게 허언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경쟁력의 차이가 한국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시장 점유율이 이미 한국과 일본은 40% 가까이 찍고 있고요. 진출 국가는 이미 100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수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글로벌 기업으로 나가는 것이고, 뭐 서울 아산병원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대형 병원 거의 대부분이 MI텍의 스텐트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65세 이상, 70대 이상 되면은 보통 소화기관에 한 군데 정도 막히게 되어 있어요. 그런 스텐트를 쓰게 되는 것인데, 그 스텐트의 대부분이 MI텍 제품이라는 것이고, 아마 노인분들을 부양하고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스텐트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2050년이 되면 글로벌적으로 지금 대비해서 노인 인구가 2배 정도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25년 뒤면은 지금보다 노인 인구가 2배가 증가합니다. 당연히 고령화 시대에서는 필수적으로 수혜를 볼 수 없는 기업들에 주목해야 되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 특히 숨겨져 있는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저는 MIT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글로벌 기업으로 이미 발돋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PR이 10내외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글로벌 이제 의료기기 기업들과 같이 PR 20, 30까지 가더라도 딱히 이상이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 아산병원 시작해서 MD 앤더슨, 메이오 클리닉까지 글로벌 대형 병원들도 이미 꽉 잡고 있다는 것이고, 신제품에 대한 개발이 꾸준하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 생물에서 스텐트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FDA 통과가 예상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외에도 소화기관 스텐트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업인데, 호흡기 스텐트, 그러니까 폐질환에 대한 스텐트도 이미 개발을 하고 있고 2027년 2년 뒤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뇨기 스텐트, 반려동물 스텐트까지 제품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기관의 스텐트만 보더라도 성장성이 굉장히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 호흡기라던가 비뇨기, 반려동물용 혹은 상분해서 스텐트 혹은 항염 스텐트까지 다양한 스텐트들을 이미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내년 하반기 정도면은 두 개 제품, 가장 거대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개 제품 정도가 FDA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꾸준한 그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재무적으로 워낙에 월등한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면은 재무를 봤을 때 원래 이런 중소형 기업들, 특히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나서는 기업들 대부분이 재무가 박살나 있어요. 재무가 처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MIT가 워낙에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왔었고, 그에 따라서 부채 비율이 10%가 안 돼요. 네, 8%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중소기업이, 특히 글로벌 도약을 하고 있는 기업이 재무 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안정적인 사업 카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유보율은 뭐 500%가 넘어요. 이에 따라서 아마 글로벌 도약을 하고 FDA 통과까지 되면 상용화가 진행될 경우에는 강력한 주주 환원도 어느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꽤나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대한민국의 몇 없는 중소형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 이때에도 저는 물론 이때에도 MIT에 대한 숨겨진 고령화 시대 충전 최대 수량주로 MIT를 말씀드렸고 7,400원대에서 처음으로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8,000원대에서도 저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MIT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 대비해서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고평가라고 판단되지 않고요. 되게 성장성에 가면 갈수록 오히려 더 증대될 수 있다는 점. 신제품들이 블록버스터급 신제품들이 예상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FDA 통과 가능성 이런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는 점도 저는 가면 갈수록 MIT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고 특히 무엇보다도 한국 증시에도 유동성이 유입이 되면서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 저를 설레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년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무려 25% 성장했고요. 단기순이익은 42.9% 성장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저는 30% 정도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이미 내수기업이 아니에요. 이미 한국 원툴기업이 아닙니다. 아시아 시장, 유럽 시장, 미국, 여기 남미, 아프리카까지 꾸준하게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이 36% 정도로 유지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유럽 시장에서 제품 판가 인상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올해부터 유럽 시장에서 판가 인상이 이뤄지고 있어요. 다른 글로벌 기업들이 스텐트에 대한 판가를 인상하고 있기 때문에 MIT도 똑같이 판가 인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순이익률이 34%가 넘는데 여기서 판가 인상까지 진행이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저는 조금 더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영업이익도 220억 정도는 충분히 찍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생물에서 스텐트 상용 같은 경우 내년 상반기에 이쪽에 대한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있고 하반기 정도에 4분기 정도면은 상용화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시장의 확대가 매우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도 이미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판매 가격도 인상이 되면서 꾸준하게 인상이 되면서 워낙에 수요가 올라오다 보니까 그리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스탠트 기업들이 전 세계에 몇 개 없다 보니까 그중에서 MI텍은 한국과 일본에서 1등이고요. 유럽 시장에서 2등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형주죠. 가장 시가총액이 작은 히든 챔피언 할 수 있는 것이고 뭐 국내에서는 뭐 거의 독점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의 성장이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중소형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고 유럽 시장과 일본 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 동시다발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고 내년 하반기 정도면은 신제품들이 나올 수 있고 이게 점유율의 확장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보고 있는 MI텍의 매력도 중 하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직원의 채용이 매우 활발하게 발생되고 있고요. 생산성의 향상은 뭐 꾸준하게 한국인들이 워낙에 잘하는 분야다 보니까 손재주가 워낙에 좋고 이쪽에 이렇게 수작업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의 그런 특히 미국 시장에서 강자로 불리고 있는 그런 미국과 그런 이제 유럽 기업들의 그런 기술 경쟁력을 거의 다 따라잡은 상태에서 가격 경쟁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MI텍의 점유율 확장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도 작년은 처참했죠. 작년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커졌고 그에 따라 대형 병원들이 투자를 진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정상화가 조금씩 되면서 다시금 미뤄졌던 투자가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주문량이 폭증할 수 있고요. 주문량이 폭증하면 당연히 MI텍의 실적 역시나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그에 맞춰서 이미 직원 채용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소형주 지금까지 소외되었다면은 MI텍도 이에 대한 문제점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소외되지 않도록
IR 활동이라던가 혹은 PR 활동을 공격적으로 펼치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중소형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소외되어 있는 지금 그리고 소외되어 있다가 조금씩 관심을 받고 있는 지금이 저는 꽤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 같은 경우도 실시간으로 좀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한 기업이고 현재는 8%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지만 추가 매수도 고려하고 있다는 점 당연히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추가 매수를 진행할 거라는 점 그리고 매도할 때도 당연히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탠트 시장에 대한 분석이었고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도 분석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MI텍에 대한 분석이었고 저 역시나 수익을 보고 있는 만큼 당연히 매수 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